오늘은 이제 호칭인데요. 네. 명절도 맞이하는 거고. 우리 또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또 이런 고민들도 좀 일부 있고. 네.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건 아니라 확실히 호칭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거구나. 특히 옛날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라는 게 되게 명확했던 시절. 네. 고정적이었던 시절. 다소 어려웠지만 그래도 뭔가가 정해져 있던 시절에 비해서 보면 네. 지금처럼 이른바 계급 구조도 변동되고 네. 직위라는 것도 이상하게 섞여들고 네. 나이도 또 이상하게 섞여들고 그러면서 네. 또 게다가 소비자 또 생산자 관계라고 하는 판매자 관계라는 것도 생기고 음. 그러니 호칭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상태.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합한 호칭들을 사용해야 될까? 네. 이 이거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가 유독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서구권보다 호칭이 많죠. 많죠. 네, 특히 가족 호칭이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는 많이 발달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촌수에 따라서 부르는 그러니까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네. 발달한 편인 건 맞고, 근데 대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귀족제가 있었던 사회들은 아 그러네. 예,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포함되는 타이틀이 되게 복잡해요. 아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네. 예. 계급에 관한 얘기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짝해봐야 무슨 양반 뭐. 맞아. 양반 아니면 상놈이었지 뭐. 양반 아니면 네. 상놈 아니면 뭐 무슨 대감, 네. 뭐 마님 이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 다룬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영을 부르는 말, 네. 엄청 많아요. 왕을 부르는 말, 네. 귀족을 부르는 말, 윗사람 부르는 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잖아. 네. 이 체계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 우리. 제가 알아듣는 건 유어 하이네스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유어 하이네스는 왕족. 왕족이 하이니스야? 하이니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호칭이고요. 그러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주는 그런 게 일이고, 뭐 전하, 뭐 이제 네. 경하, 뭐 이런 정도의 뜻이고, 그거는 예를 들면은 왕족뿐만이 아니라 성직자들한테도 써요. 성직자한테도 쓰는구나. 네, 주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네. 야 복잡하네. 그러니까 복잡하더라고. 교수님 우리나라 것만 얘기할 거죠? 아니, 그거를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호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걸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호칭 가지고 곤란한 적 없어요? 호칭 가지고 저는 그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 뵙는 회원님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되게 난감합니다. 이름도 몰라 심지어. 회원님도 다 회원님이라고 해버리면은 솔직히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솔직히 그 중에는 회원이 아닌 분도 있어요. 그냥 한번 행사 와본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냥 다 선생님으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생님. 역효과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만만한 호칭만 너무 남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또 선생님이랑 사장님이야. 맞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호칭이죠. 안 맞는 예, 호칭이지. 그냥 내 딴에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안 되죠 그게. 선생님이라는 게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그래도 급이 다행이다. 낮아졌죠? 동생을 어떻게 선생이라고 불러?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이봉 활동가가 네. 가끔 살짝 당황하면서 이 약간 눈썹이 약간 송치기 눈썹.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송치기 눈썹이 가운데로 모일 때가 있거든. 약간 그때가 억울한 짱구 느낌. 네. 그때가 약간 히트작들이 많이 나올 때. 아니 이거는 히트작까지는 아니고 이거 진짜 당황한 거고. 선생이라는 게 네. 먼저 산 사람이라는 뜻.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이제 일본의 센세이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쓰이죠. 네. 그래서 선생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할 때 일단 쓰는 거고 그게 누구야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건 오히려 뒤에 온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 그분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도 됐네. 나이 많으면 그냥 대충 맞아요. 선생님이라고 해도 대부분 돼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고 좀 어느 정도는 그냥 대접해주는 일반적 맞아요. 호칭으로서의 선생님은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무난한 호칭이에요. 아 그래요? 아 나쁘지 않은 호칭이었구나. 괜찮네 그럼. 여기 선생님을 했더니 내가 네 선생이냐? 뭐 이러면 이제 되게 무례한 거죠. 오히려. 그게 무례한 거지. 그랬던 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내가 예. 널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너의 선생이냐? 이러면은 이거는 선생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자들끼리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서로. 아 서로도.
뭐 교수님, 박사님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약간은 직급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잖아요. 같은 동등한 학자다라는 의미에서 존중할 때 선생님이라 그래. 무슨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나 네 선생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호칭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또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집안에 저희 가족 중에 굉장히 이제 고령이시고 아무튼 거의 이제 증조 할머니급에 근데 가족 관계가 복잡해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정확히 저의 어떤 가족 관계인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면 증조 할머니고 정확히 저의 네. 어떤 가족 관계. 정확하게 나와 난해하다. 멀어 이렇게 머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호칭을 몰라. 정확한 촌수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분이시고 되게 고령이셨어요. 네, 가족분이고 네. 고령이야. 네.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되게 뭔가 예의 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왜냐면 증조 할머니보다 이상의 예. 그 고령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예. 어떻게 어르신 불러야 될지 몰라서.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 어르신이라고 부른다면 좀 혼났어요. 네. 왜? 그거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그럼 뭐라고 뭐 옆집 아저씨 할머니냐?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친인척 관계가 아닌 듯한 느낌을 좀 그랬나 받거든요. 봐요. 그게. 네. 네. 그걸 그랬던 기억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눈썹 다뭐딱뭐 그럼 증조 할머니라고 부릅니까? 그거 제 거예요. 그거 보통 제 바닥입니다. 그거. 근데 그럴 때 그냥 할머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좀 나았었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 아니 내 그냥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촌수가 네. 높은 사람이 대충 그냥 할머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랬었나 봐요. 근데 이모한테 이모 할머님 이러면 안 되지만 내 어머니보다 촌수가 높거나 뭐 한 세대 정도 위다 그러면 대충 할머님이라고 그러면 대충 다 맞잖아. 여사님이라고. 여사님은 조금 예. 네. 여사님은 조금 저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예의에 많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맞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저 때려주세요 하는 느낌인데. 예. 저는 여사님이라는 호칭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원래 없는 호칭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 근데 여사는 여사라는 말로 경칭이에요. 이게 호칭과 경칭은 또 약간 구별해야 되는데 호칭 안에 경칭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네. 호칭은 일반적으로 이제 관계를 규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를 부를 때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호칭이 나와. 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된 거죠. 맞아요. 되게 당황했었어 그때. 근데 호칭에 이제 경칭이 붙는 건 경칭은 원래는 호칭 안에 이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관계 속에 이미 경칭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호칭 속에 경칭의 요소가 안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 먼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그 경칭적 요소를 넣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돼. 추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뭘 쓰기 시작을 하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를테면 직급이나 직위를 알아야 된다고. 아, 골 때리네. 네. 그러니까 뭘 써요? 사장님을 쓰죠. 잘 모르니까 무조건 높여가지고. 일단 사장님. 높은 사람에다가 님자 붙여서 네, 사장님. 경칭을 약간 부여를 해줘야 되고 네. 여사님도 이제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지. 여사에다가 님을 붙여서 네, 네. 예전에 제가 대리운전할 때 보통 손님을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네. 저한테도 사장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피곤에 쩔어 있는 한눈에 척 봐도 피곤에 쩔어 있는 분한테 사장님 이랬다가 그분이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 내가 사장이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다. 그 참 짠한데? 그러니까 내가 슬퍼서 맞대거리를 못했어. 그거 못 싸우겠다. 그렇긴 하네요, 선생님. 이래요. 선생님은 또 괜찮았어요? 선생님은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럼 또 얼마나 쌓인 게 많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 나한테 화풀이를 할까 싶어서 졸라 째려봤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선생님 또는 사장님 같은 또는 여사님 이런 호칭 안에 약간 권력 관계가 있겠네. 그죠? 그럴 수밖에. 권력 관계 왜냐면은 저도 대리운전 하시는 님이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되게 당황했고 제가 그 주간지를 하나 구독하고 있는데 구독 기간 끝나기 직전에 항상 전화를 해서 다시 구독 연장해 달라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간곡하게 나 사장님이라고 불러. 내가 20대 때부터. 그게 너무 막 미안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걸 유도해서 내가 구독을 더 하게끔 당연하지. 만드는 건데. 그 사람이 당황할걸요? 그냥 부른 건데 씨 왜 이렇게 당황하지? 막 이러면서. 나 그때 사장님이라고 해줘가지고 10년째 구독하고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권력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는 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인 게 그거 구독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연결이 됐는데 저더러 이제 뭐 저희가 뭐 언론사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감사 뭐 이런 구태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적어도 구독자에 대한 분석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구독을 계속하려면 예.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언론학 교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물론 이걸 이제 겉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예, 예, 구독자 속으로. 분석이 굉장히 안 돼 있구나. 예. 왜 이렇게 평범한 말들을 하지? 차라리 예를 들면 나한테 아니 지금 이렇게 그동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만약에 안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쪽 언론 분야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언론 분야가 굉장히 좀 힘든 상태고 되도록이면 구독의 어떤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그나마라도 좀 지원이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왜 이걸 내가 그동안 구독해 줬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네. 그런 기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물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기성의 언론사들이 이른바 구독자라고 하는 것들을 일찍부터 충분히 관계 맺기를 해봤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평소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존칭과 그런 어떤 띄워주는 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전화 상담원의 임기응변에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부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야 맞아요. 거기서 부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높은 와가지고 사람. 이 정도까지 하는 거면 솔직히 막 짠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겠다는 게 그분들은 보통 우리가 부장이라는 편집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취재를 하거나 취재 라인 안에 있던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약간 부담스럽게 만드는구나 나를.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럼. 네. 근데 거기서의 부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사장 붙이듯이 붙이는 거고 그렇구나. 이분들은 외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외준 것 같아요. 네, 영업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맞아. 제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주 콜센터에.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정말 문제인 게 영업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돼. 적어도 그 그렇지. 신문사나 언론사가 직접 자기 구독 관리하는 사람을 편집부에서 내건 편집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직원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애정을 갖고 구독자를 아, 기다리지. 당연하죠. 그럼.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딸랑 부장만 가져오고 실제로 뭔지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나쁘다고 생각한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부장이냐. 나빴네.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 많이 나빴네. 그분이.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힘드실 텐데 어느 부처의 부장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아. 네, 뭐 이렇게. 갑자기 아프리카어를 할 때. 나도 물어볼 걸. 저는 그렇게 거의 10년째 시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어차피 다 아시니까 시사인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외주에서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약간 루틴이구나 나한테 이렇게 맞아. 애정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야, 그냥 하는 라는 걸 거야. 느꼈던 게 나중에는 제가 매년 하기 귀찮아서 5년을 해버렸어요 한꺼번에 구독료를. 근데 5년 구독을 한 다음 날 또 전화가 사장님 이번에 구독이 종료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제 구독한 걸 공유도 안 모르고 된 있는 거야. 거예요. 데이터 모르고 있는 공유도 안 거예요. 그래서 된 이게 거지. 루틴이시구나 그냥 때가 되면 한 번씩 전화. 똑같은 분이 한 거예요?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네. 심각한 상태인데? 그렇잖아. 자기 데이터 관리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나 이거 회사 이름 괜히 얘기했네. 아니야, 그건 회사 탓이 아니라 어. 그 개인 상담원이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아무튼 게으른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건 좀 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굴리는데 데이터 공유가 안 돼 있다면 그래도 납득할 그건 만한 이해할 수 측면이 있지. 있거든. 예. 똑같은 분이었어.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특정 언론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구조 자체가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구독을 하잖아요. 또는 5년 구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매출이 있잖아.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떼가 인센티브로.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라도 고민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그나마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하지. 네. 기자한테 맡기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죠. 절대 되게 안 하죠.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내가 전화 돌리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 물론 여러분들 구독자라고 구독자는 우리는 좀 약간 컨셉이 다르니까 이제 회원들한테 제가 레터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내가 이름 하나를 다 불러드리고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다 알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오래 본 분들은 알잖아요. 이거를 사적 관계로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우리하고 관계 맺기를 선택했는지 나는 존중하고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맞아.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른바 대표가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아무리 조그만 언론사도 아닌 그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 규모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언론사 구독자에서 나름대로 핵심 구독자라고 볼 수 있는 구독자 수하고 비슷해요. 그럼요. 네. 예. 그냥 설렁설렁하는 구독자가 아닌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사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안 해온 이걸 집어 던지면서 구독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왜 여기에 회사의 자원을 투여하지 않냐고. 근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거 오히려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절감돼요. 네. 이거 외부 업체 찾고 초탁하고 저기 뭐 협상하고 그게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렇지. 네. 그 콜센터에 또 관리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비포민이 정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시스템 공유하는 거 이거 돈 엄청 듭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저는 이 유튜브가 시스템 자체가 개인 정보를 이제 그 회원제나 이런 걸 하더라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굳이 그걸 묻지 않을 뿐이지 저는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개인 정보 동의만 가질 수 있다면 그거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칼리지 시스템을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중간에 구독 뭐 이렇게 그 회원을 중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게 유지되는 동안만큼은 거기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제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보이는 거. 네. 제가 뭐 말이라도 걸던 아니면은 할인 쿠폰을 쏘던 어딘가에 초대를 하던 뭐든 간에 이제 회원의 특전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건 적어도 성의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신하고 나는 어쨌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PD님이 너무 웃기다 저거. 우리 PD님한테 인센티브 주고 네. 자, 한번 전화 돌리시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PD님이 전화 돌리면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그 무서움 찾아갔을 때 가장 극대화가 될 건데 그건 저 형 스케줄이 안 될 것 같고. 너무 웃긴다. 예. 근데 이거를 이 작은 그래서 물론 제가 시간을 더 써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도 할 수 있는데 왜 언론사들은 이 구독자 베이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맞아, 안 하는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미스테리하죠. 네. 진짜로. 그게 우리나라 매체들이 막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있는 매체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정말 귀찮아서 안 한다 또는 무신경하다라는 게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돈 없기로 따지면 언론사들 중에 돈 없는 독립 언론들이 구독자 관리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죠. 뉴스타파, 예. 예, 그리고 지역 언론 중에 이제 뉴스민 이런 데 보면은 예. 오히려 그런 데가 돈 진짜 없거든요. 이제 예. 뉴스타파는 조금 뭐 어쨌든 규모가 좀 회원 있다 규모가 치고. 좀 있지만. 예. 예. 근데 그런 독립 매체들, 지역 독립 매체들이 오히려 구독 관리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럼. 살아남는 방법이고 이게 당연하지. 언론이 사실은 취해야 될 언론사가 있는 사람 없으면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자세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자세라는 게 무조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은 맞는 거 다 받아들일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우리는 우리 컨텐츠 우리가 믿는 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으면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리고 맺은 관계를 실망 안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거는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언론은 이제 그걸 뭐라면 구독자를 그냥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뭉텅이 돈으로 네, 본 거야.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생기는 돈이 특히나 광고 부분이 늘어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맞아. 광고가 더 중요하지. 네. 그래서 수용자 상품론이라고 정치경쟁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떼다가 광고 파는 데 쓰는 거야. 우리는 10만 구독자예요. 20만 구독자예요. 구독자를 완전히 광고 상품으로 써버리구나. 그렇죠. 광고료를 책정하기 위한 너무한다. 근거 자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리는구나 ABC 옆에 그렇죠. 그렇지. 예. 이 나쁜 놈들. 예. 그렇게 바라보는 구독자가 특히나 편집부 기자들은 이제 그것도 일부러 뭐 광고하고 또 영업 쪽하고 띄워놨는데 왜냐하면 내용에 영향받는다고. 이거 완전 옛날 얘기입니다. 내용을 만드는 사람이 저는 실제로 구독자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지금 시사인이 많이 나아진 게 그래도 구독자하고 만남도 하고 시사인은 좀 오프라인 달라졌어요. 모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많이 해요. 그 옛날에도 시사인은 좀 열심히 하는 축이었는데 그렇지. 지금 더 열심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구독자를 막 저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하고 우리는 되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태도를 보여야지. 맞아요. 네. 우리 시사인 왜 그 매주 그 독자의 만남 왜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합니까? 거의 10년 구독자. 별로 만나고 싶은 독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광고주한테 큰 돈이 생기니 광고주한테 팔아먹는 걸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구조. 예.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왜 그거를 벤치매킹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벤치 마킹. 뭐라 했어요? 제가? 벤치 매킹. 벤치 매칭이랑 헷갈리죠. 네, 매칭되고 싶어서. 벤치 매킹? 네, 매칭되고 막- 싶어가지고. 혹시 뭔 단어 모르죠?
벤치마크. MERK. 아, 예. 맞아. 예. 아우 깜짝이야. 이게 한 단어예요. 그래서 벤치마크가 원래 뜻이고 벤치마킹은 그냥 약간 파생된 말. 아 그래요? 예. 아 벤치마크 그럼 동사가 아닌가 보다. 그냥 벤치마크 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렇구나. 벤치마킹을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거 어디서 제일 먼저 했는지 알아요? 제록스에서 제일 먼저 했대요. 제록스가 뭐예요? 예, 쓸데없는 지식이 하나 옛날에 있어요. 복사기 만들고 컴퓨터 네. 만들던 애. 이게 다른 기업들의 그 벤치마크를 다 기록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점만 따다가 자기네들이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검색했어요? 아니요. 제가 이 전자기기 관심이 많잖아요. 아 예. 그래서 벤치마크를 항상 찍잖아. 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거 성능 체크를 아.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본다고 그치. 얘기하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유튜브 찾아보다가 쓰잘데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벤치마크의 원래 의미는 이제 제일 일반적인 의미는 경영학적 의미예요. 경쟁사의 장점을 아는 것. 네. 아주 포괄적인 의미구나. 네. 지금은 약간 그 성능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 점수 건데 매기는, 네. 예. 경쟁사하고 나 사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게 벤치마크예요. 근데 벤치마크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따라갈 모범을 잡는다가 아니라 비교해 준 거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뉴스가 매부쇼 준 거로 잡으면 안 되지. 안 돼. 안 되죠. 안 돼. 안 그거는 되지. 바보인 거야. 벤치마크로 하면 안 돼. 그렇구나. 아무튼 제 의도는 기성 매체들이 우리 뉴스타파나 정준희 교수님처럼 구독자 관리 열심히 하는 거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요걸 말하려다가 그렇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내가 당신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제일 티나는 게 호칭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서 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프로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백재욱님이시죠 뭐 이렇게 나오면 당장 기분이 다르잖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지. 그치.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정준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것보다 정준희 교수님 해시티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달라지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함부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강아지 미용시키는 집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망고 미용할 때가 돼가지고 미용을 데리러 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티를 안 내셨거든요. 근데 강아지 딱 맡기러 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거엽다님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 나 오늘 완전 집에서 입던 반바지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망했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지. 그리고 친절하시게도 추석이라서 특별히 망고에게 그 스파 코스를 공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고만 있으면 안 되지. 또 이거 먹을 걸 또 주섬주섬 사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 난 이제 다른 미용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미야산 미야님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좀 놀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서로 그 쌍방적인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분이 많이 알아내서 하면 안 되고. 네. 네. 저를 보자마자 거엽다님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미 몇 번 데리고 가는 동안 안청 안 하시다가 이제 슬쩍 안청하신 거죠. 그래 이 정도가 됐다고 네.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독자에게 구독을 받을 때 개인 정보를 다 요구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뒷캐기 하듯이 하자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구독자들하고 만남도 가지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편지도 주시니까 교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을 만나면 누군지 알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런 관계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구독자 관리를 위해서 뒤를 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 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관계 맺기를 처음부터 너무 깊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는 그럼요. 거는. 네. 예.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나를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든 떨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민망하지 않고 싶은 거야. 예. 당연히 인정해야지 그런 거. 그럼요. 예. 서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아는 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거. 이거는 되게 구태연한 관계, 과거의 관계 또는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진 억압성을 우리는 알잖아.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익명적 관계와 비익명적 관계 사이 어딘가에서 대안을 찾아야 돼. 맞아요. 예. 특히 매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쓰시는 거 전 좋아요. 예. 그게 닉네임 쓰는 게 그 중간쯤에 다 와 있는. 다 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닉네임은 예를 들면 세컨드 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실제로 보면 호칭에 대해서 우리나라 호칭이 워낙 꼬여 있으니까 어떤 시도를 많이들 하냐면 다들 별명을 만들어라. 그리고 별명으로 적어도 뭐 사내라든가 이런 데서 별명으로 만든 별명에다 님자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로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거 괜찮은 방식이에요. 괜찮은 방식. 심지어는 대안학교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맞아요. 대안학교가 학생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서로도 그렇게 부르게 하고. 서로도 그렇게 심지어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마치 이름을 부르듯이 자두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의 닉네임이 자두면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되게 당황했는데 네. 나중에 그걸 보니까 되게 건강한 그 선생님과 학생의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되게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호짓기. 그게 일종의 네. 닉네임이야, 근데. 네. 근데 그게 닉네임이야. 맞아, 왜냐하면 맞아.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과는 좀 다르게 친구들끼리 지어주거나 자기가 스스로 불리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로 부르는 때 님자도 안 붙죠. 물론 이제 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서로 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봉우리가 있어. 자, 그럼 봉우리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봉우 활동가는 아니지만 자 봉우리는 요즘 어때요? 그쵸,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할 수 하면 있지, 예. 거기에 무슨 엄청난 경칭 안 붙어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닉네임이 그런 효과가 있네. 애칭이잖아, 있죠. 애칭. 네. 그래서 우리 PD님이 이태리입니다. 피디님 뭐라고요? 이태리? 호 지어준 게 이태리야. 왜요? 왜 그렇게 됐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서양 애들은 그래서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어떻게 불러드릴까요를 먼저 물어봐요. 서양에서는? 네, 많은 경우에 어떻게 그래요?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워낙에 다른 인종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당신 이름을 맞게 발음했습니까? 라고 그렇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일반적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양은 물론 이제 특히나 영어권은 이제 first name 그냥 이름만 먼저 부르는 게 그게 평등을 만들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게 실제로 기존의 계급 구조를 꾸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막 제욱? 제욱? 제욱백?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여기는 우리였어, 봉우였어, 뭐 이러면서 심지어 봉우린 줄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 아직도. 예, 미스터 그래서 봉 이래버리고 막. 예. 나한테 준이라고 불러. 왜로 더 어색하잖아. 예. 웃기다.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불러줄까 그러면 자기의 뭐 예를 들면 퍼스트 네임으로 불러줘라든가 아니면 다른 닉네임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크리스천 네임이라 해서 성경에서 불리는 이름 같은 거 자기 이제 세례명 같은 거 이런 거로 불러달라라든가는 훨씬 부드러워져요. 뭐 호산나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네. 이를테면 나 꼭 닥터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 박사니까 닥터 불러 해달라. 예. 네. 타이틀을 꼭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야. 해주는 거지 뭐. 예. 당신이 그거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리길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를 서로 아는 관계면 이미 그 관계에 맞는 호칭성이라는 건 주어져 있고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꼬여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잘 모르는 관계거나 또는 만들어가는 관계라면 서로 어떻게 불러줄까를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물어보는 게 좋다. 방구석 1열에서 새로 이제 촬영이 들어갔는데 거기 김초희 감독님을 만났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굉장히 말을 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를 그냥 거위라고 부르세요. 거위? 거위?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거위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 의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거위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거위라고 부르더라고. 그 나한테 좀 허락을 먼저 맡아야지. 네, 뭐 친숙하게 하시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네. 거위 없다. 그래서 막 나를 보면 꽥꽥 막 이래요.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초기에 약간 물론 반은 장난이었었지만 예. 그래도 우리 공영방송인데 네. 본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지용님 나왔습니다. 그거 몇 번 하고 야 이러면 손바로 오그라들겠다. 이상하게 내 이름인데 참 신기해요. 제 이름인데 이렇게 오그라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마 처음 오시는 분도 봉우리가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끼리도 그런 식으로 별명을 부르는 거 거업이라든가 봉우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 관계에서 훨씬 괜찮다고 전 봐요. 전 훨씬 더 편해요. 되게 편하고. 그 물론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이제 뭐 본명을 물어보는 일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자리는 제가 안 가면 그만이니까요. 저희도 교수님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히
실제로 교수님이가 그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닉네임처럼 됐어. 그렇지. 닉네임 난 네. 닉네임이라고 생각해 지금. 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윗사람으로 보거나 실제로 교수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그게 닉네임처럼 된 거지.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네. 여기 가끔 계신 분들은 겨스님이라 그러잖아요. 겨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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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스님은 좀 어감이 좀 왜요? 겨 겨우 뭐? 난 겨울 생각했는데 뭐 생각한 거예요? 어드라니 그런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언젠가 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만남들이 자주 잦아지고 되면 네. 우리 이종훈 교수님을 앉혀놓고 네. 자 이제 이름 지어주기 네. 챌린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길 원한다. 예, 그러면 그 공통 장명 이런 것도 해도 되죠. 재밌겠다. 예, 교수님 닉네임 만들어주기. 저 이정훈 교수님한테 진짜 붙이고 싶은 호가 있어요. 뭐 장교. 장교? 합쳐서 정훈 장교. 요거를 진지하게 이종훈 교수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이종훈 교수 2박 3일 얘기해.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게 왜 안 되면 그게 왜 되는지. 근데 제가 정훈 장교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가 있거든요. 뭐? 정훈 장교들이 보통 말이 많아요. 말이 끝나질 않아. 왜냐면 정은 교육하면은 혼자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또 1박 2일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자, 이 정훈 장교를 정도면- 잘못 건드린 거죠. 네. 이 정도면 장교님 나오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고민 끝에 네. 우리 PD님의 그 호를 네. 이태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네. 사실 딴 걸 가져왔거든요. 아 뭐죠? 근데 이게 딱 듣자마자 PD님의 얼굴이 확 환해지지 않았던 거야. 아 상처 입은 거지. 지금 정훈 장교님 얘기를 하신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PD님 거는 이제 지어줬는데 나름 또 고민했는데 아니 이걸 내가 줬지만 반드시 당신 쓰라고 준 건 아니야. 근데 기분이 나빠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또 우리 PD님은 그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예, 서로 이제 왔다 갔다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줬으면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딴 거 또 질 수도 있다고를 한 6시간 들었어요. 아우 힘들어. 나를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우리 PD님 호도 있습니다. 도찰 선생. 그게 무슨 호야? 그 범죄잖아. 아니 왜? 범죄잖아요. 그거는. 도찰이 무슨 뜻인데? 도둑 촬영. 그런 거야? 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도찰 당근 선생 얼마나 좋아. 이거는 안 돼. 예, 범죄자 안 돼? 같아. 근데 딱인데 도찰 당근 선생. 네. 예. 여기만 해도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지금? 이 중에 한 대쯤은 몰래 찍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름 짓기 재밌겠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언제 하면 이거 재밌겠네요. 그런 거 예. 하는 거 재밌죠. 있으면. 예. 우리 정미정 박사님한테 붙여드릴 이름이 많거든요. 정명 박사님 벌써 있잖아요. 장군님. 좀 약한 거죠. 장군님이 약해? 약간. 네. 어. 화염 정미정 선생.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자꾸 이게 왜 직위나 직책이 기존의 호칭이나 경칭을 대체하는 경향은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부장, 뭐 차장, 뭐 그런 거야 그렇다고 치고. 근데 나한테야 사장이고 너한테야 부장이지. 딴 데 나한테는 나가면 아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되게 좁은 조직 내 인간관계 안으로 접혀져 있고 그게 인간 성취의 거의 대부분이 돼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여기서 교수님이라고 그러면 딴 데서 교수님을 안 부르면 마치 무시받는 듯한 느낌? 이렇게 들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준희 씨라고 불려도 맞아. 상관없는 거고. 상관없는 솔직히 건데. 말하면. 네. 물론 그걸 말하는 사람이 낮춰서 말하는 느낌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구나. 이를테면 그 영어권 같은 경우는 미스터나 미스라고 하는 네. 말 자체가 네네. 우리 퍼스트 네임을 안 써도 충분히 그냥 괜찮은 일반적인 어떤 호칭이에요. 네. 네. 충분한 경칭이 되는 것도 하고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 같은 거 저는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지어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써도 괜찮아지는 말이 돼야 된다. 괜찮은 호칭이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하시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남들이 하는 걸 쫓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그게 그냥 무난하게 통하는 거니까 저처럼 여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불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듣는 사람이 그나마라도 괜찮다면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대신 찾아보시면 가장 일반화시키는 용어들이 그래도 어딘가에는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그 일반화시키는데 과히 나쁘지 않은 정도의 용어를 찾아서 쓰셔도 된다. 일단 선생님 같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렇지. 호칭 괜찮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두 가지 딱 대안을 이미 마련해 주셨죠. 일단은 어떤 사람과 실제로 만나고 친숙한 관계를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닉네임 같은 걸 부르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려우면은 물어봐라. 예, 이게 오늘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죠. 예, 어려우면 일단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3자가 제3자한테 쓰는 호칭 가지고 왈가왈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해서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제3자가 그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 관계를 재단해가지고 그런 호칭 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는 건데? 그거야말로 나쁜 오지랖이지. 진짜 예. 나쁜 오지랖이지. 근데 이 나쁜 오지랖이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진짜 많다.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호칭에 만족하십니까? 호칭 오늘 많이 세네 발음이. 호충은 좀 웃겼다. 설명충에 이은 호충? 아까 호에 되게 지금 꽂히셔가지고 거위 없다 선생. 네. 겁이 없다. 무슨 뭐 오리농장 주인이나 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이네. 저는 뭐 지금이야 이제 워낙 이렇게 불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불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교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호칭은 아니거든요. 하긴 어쨌든 그거는 직책이고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강한 이 우리나라 직업이나 직급에는 강한 계급성이 들어가 있어요. 신분을 구별하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맞아. 저는 그런 느낌을 주는 호칭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많이 불리다 보니까 서로 뭐 그냥 말 그대로 아까처럼 닉네임처럼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언젠가는 새로운 호칭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호칭은 이건 제가 철저하게 오지랖인데 쭈니 교수님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교수님이잖아, 그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호칭인지는 알겠거든. 그러니까 뭔가 교수님이라는 권위를 앞에 살짝 쭈니라는 말로 귀엽게 완화시켜서 쭈니 교수님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동무. 그 쭈니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위드 훈이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야 그거 얘기하니까 깬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억지로 친함을 막 그 강조하려는 그런 게 막 느껴져가지고 위드 준이. 네. 그리고 준이면 준이지 왜 또 쭈니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 오지랖입니다. 뭐 알아서들 하세요. 뭐 부르시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저는 하시는데. 귀여워서 좋아요. 네. 근데 위드 준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요. 위드 붙이지 맙시다. 저는 옛날부터 그 한글 이름 받침 뒤로 빼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뭐 우기한테 우기 이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다른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재욱이. 제 우기. 그냥 망고라고 부를까? 망고 차라리 아빠. 그러세요. 망고 네, 아빠. 망고 아빠 좋네요. 네. 위드 준이 회원이래. 어떻게? 준이 좀 별로야. 제가 별로라고요, 그냥. 네. 제가 별로니까 당연히 댓글에 그런 거 올라오면 잘 안 읽겠죠. 싫으니까. 예. 재욱이래 재욱이. 제 6은 안 돼요. 백제육 씨. 사람 이름에 무슨 고기 덩어리 이름을 무슨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PD님께서 잠시 저는 오빠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망언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도찰 선생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오빠는 지금 아저씨도 감지덕지야. 당신은 지금. 웃겨. 네. 호칭이 이렇게 웃길 줄 몰랐네. 네. 봉훈이는 호칭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럼요. 귀엽잖아요. 뽕우리 괜찮잖아. 술집 이름 중에 봉우리 되게 많아. 네. 봉훈이라는 이름은 뭔가 오그라들지 않거든요. 네. 네. 실제로 내 이름이야. 그리고 그래. 근데 본인 이름을 썼는데 전혀 오그라들지 않은데 친숙한 느낌이 느껴진다. 맞아요. 엄청난 축복.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 이름이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드문 이름이기도 하고 봉자 들어가는 게 그리고 되게 뭔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은데 완전히 촌스럽진 않고. 저 술집 사진 나온 봉우리 저거. 네. 술집이 진짜 많더라고. 봉우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좋은 거야 근데? 예. 넘어가 주세요. 네. 거 오라버니 뭐 저런 거 괜찮아요. 오빠도 좀 오글거리잖아. 오라버니 정도로 돌려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느껴졌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넘어갑시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예. 어쨌든 봉우리는 참 축복받으지. 네, 좋은 별명이에요. 네. 진짜 잘 지어주셨어요. 봉우리의 호는 그게 좋겠어요. 축복 봉우리 선생. 갑자기 확 별론데. 왜? 축복. 축복 재수가 좋다고. 재수 봉우리 선생 어때? 이건 마음에 든다. 재수. 근데 호로 하기엔 좀 재미를 찾기 위해서 네. 제 것도 좀 지어 주십시오. 호를. 예, 이종훈 교수님 계시죠? 예. 없는데? 없어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망태 봉우리 선생 이런 건 너무 직접적이야. 미국 부자 봉우리 선생 아니야.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미디어 정거장 세상 모든 정거장 중에 기차 정거장, 비행기 정거장, 버스 정거장, 택시 정거장 다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